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다섯째 주 뉴스입니다. 신림선 경전철이 5월 28일 개통됐습니다. 신림선은 관악산역부터 색강역을 잇는 총 11개의 정거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신림선 개통에 따라 학생들의 통학 환경도 변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소식 박기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번 달 28일 여의도에서 서울대까지 16분 만에 달리는 신림선 경전철이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신림선은 색강역에서 관악산역까지 11개 정거장을 연결하는 총 7.8km 노선입니다. 또 9호선 색강역, 1호선 대방역, 7호선 보라매역, 2호선 신림역 등 4개의 환승역을 지납니다. 오전 5시 30분 첫 차를 시작으로 출퇴근 시간대에 3분 30초, 평상시에는 4분에서 10분 간격으로 운행됩니다. 신림선 구간은 대표적인 서울의 교통 사각지대로 불리던 지역입니다. 여의도에서 대방동까지의 구간은 좁은 지하 터널을 지나야 하는 병목 구간이고 신대방 삼거리 일대와 신림역 사거리 일대는 차량이 밀려 상시 교통체증을 일으키는 구간이었습니다. 신림역 사거리부터 서울대까지도 출퇴근 때마다 체증이 심했는데요. 신림선이 동서로 횡단하는 서울 지하철 1, 2, 7, 9호선을 남북으로 관통함으로써 서울 서남부 지역의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출퇴근 시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림선 개통은 우리 학교 학생들의 통학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악산역과 우리 학교 정문 사이의 거리는 350m로 서울대 입구역의 5분의 1 수준입니다. 따라서 도보로 350m만 걸으면 서울대 정문에 도착할 수 있고 이후 정문에서 교내 셔틀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또는 관악산역 근처 버스 정류장에서 5513이나 5515 버스를 타고 캠퍼스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통학시간, 지선버스와 셔틀버스로 붐비던 서울대 입구역의 교통 혼잡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서울 서남권에서 통학하는 우리 학교 학생들은 신림선 개통을 반기고 있습니다. 다만 소속 단과대가 정문과 먼 학생들은 이전과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저는 일단 되게 자주 이용을 할 것 같은 게 지하철에서 버스를 환승하는 게 저는 가장 번거롭다고 생각을 했었고 실제로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지하철에서 버스로 이제 통학을 하는 것보다는 지하철에서 지하철로 환승을 하는 게 훨씬 편하고, 그다음에 요즘같이 날씨가 조금 덥거나 아니면 이제 겨울이 되면 좀 춥거나 그럴 텐데 그럴 시간에 이제 버스를 타면서 막 이제 그 기다려야 되잖아요. 줄도 엄청 길고 그걸 하지 않고 그냥 신림에서 바로 갈아탈 수 있으니까 그런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우리 학교는 과거 신림선의 항내 연장을 추진했으나 성사되지 못했는데요. 이에 2028년 개통 예정인 서부선의 항내 연장을 추진하며 교통난 해결에 도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 11월 국토교통부가 서울대 입구역부터 서울대 정문 인근 신림선역까지 서부선 구간을 연장하는 계획을 승인하면서 서울대는 서부선 항내 연장에 힘쓸 것으로 보입니다. 그간 서울대 입구역에는 서울대가 없다는 말이 유명해질 정도로 교통난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이 컸는데요. 신림선 개통으로 학생들의 교통 편의가 실질적으로 증진될 수 있길 바랍니다. SUB 뉴스 박기나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많은 학생이 이용하는 버스 노선이 변경됩니다. 지난 28일부터 5511 버스 노선이 변경돼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노선 변경에 대한 자세한 사항과 예상되는 교통 환경의 변화를 임예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8일부터 서울대를 왕복하는 511 버스의 운행 노선이 변경되고 임시 우회로가 운행되기 시작했습니다. 5511 버스는 서울대에서 중앙대까지 왕복하는 노선으로 왕복 운행 거리는 18km입니다. 5511 노선이 변경되기 전에는 서울대에서 중앙대가 왕복 운행됐다면 변경 후에는 신림 이동 차고지에서 서울대와 중앙대를 경유해 신림 이동 차고지로 다시 왕복하는 노선으로 운행됩니다. 그리고 기존 511 버스가 서울대를 한 번 왕복했다면 변경 후에는 서울대를 총 2번 왕복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신림 이동 차고지 방향은 서울대학교 내 도로공사로 인해 다음 달 30일까지 공대 부근에서 우회해 운행합니다. 특이한 점은 신림 이동 차고지로 향하는 버스는 기존 회차 방식인 팔자 형태를 변형한 U자 형태로 변경되는 한편 중앙대로 향하는 버스는 정문에서 자연대 행정관 입구를 경유해 제2공학관으로 향한 뒤 다시 자연대 행정관 입구를 경유하는 P자 형태로 운영됩니다.
이로 인해 공대 입구와 법대 사이드 입구 구간에서 양방향 버스가 모두 정차하게 되므로 행선지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학생들의 통학에도 변화가 생길 예정입니다. 이전에 비해 학생들이 511 버스로 쏠리는 현상이 생기면서 아침에 버스가 이미 꽉 차 있거나 학생들을 다 못 태우고 출발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아침 수업을 가야 한다면 서울대 입구 6번 출구에서 조금 걸어서 위버펄리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는 것이 버스를 놓치지 않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버스 노선 변경으로 인해 에너지 자원 정류장에서 양방향으로 향하는 버스가 정차하므로 유의하면서 승하차를 해야 합니다. 지난 28일부터 노선이 연장되고 서울대학교 내부 도로공사로 인해 한시적으로 세 방향의 버스가 정차하게 되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28일부터 511 버스 노선이 변경되고 임시 우회로가 운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의 통학에도 큰 변화가 생길 예정인데요. 511 버스 노선의 변경이 학생들의 교통 편의에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SB 뉴스 임예진입니다. 우리 학교 국제협력본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이 이번 여름방학부터 새롭게 변화됩니다. 코로나19 이후 축소 운영되면서 많은 학생이 아쉬워했는데요. 최근 코로나 규제가 완화되면서 프로그램 운영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온라인으로 진행되던 스노우 인 더 월드 프로그램이 이번 학예방학부터 다시 오프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이처럼 각국의 방역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우리 학교 국제협력본부에서는 더욱 활발한 프로그램 운영을 예고했습니다. 우리 학교 국제협력본부는 1996년 국제교류센터라는 이름으로 설립된 이후 국제대학 간 파트너십과 학술적 교류를 촉진해 기획과 행정지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협력본부에서는 우리 학교의 개방성과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해 여러 국내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국외 프로그램으로는 먼저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학교 학생들은 국외에서 한 학기 이상 정규 학생의 신분으로 학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국제협력본부를 통해 방학 동안 국외에서 수학할 수 있는 스노우 인 더 월드 프로그램을 포함해 SAF 방문 프로그램, 스터디 어브로드 프로그램 등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코로나19가 발생했던 2020년 국제협력본부는 국외 8개 대학과 연계해 진행될 예정이었던 2020년 학예 스노우 인 더 월드 프로그램부터 모집을 잠정 중단한 데 이어 학예 SAP 프로그램 등을 취소했습니다. 2020학년도에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하던 도중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불가피하게 귀국한 사례도 적지 않았는데요. 이러한 코로나 상황에 대응하고자 국제협력본부는 2020학년도 동계 디지털 국제교육 프로그램, 디지털 스노우 인 더 월드 프로그램, 디지털 인턴십 등을 운영했습니다. 그러나 국제협력본부에서 2년 만에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9일까지 독일, 스페인, 벨기에, 영국 등의 국내외 대학 및 기관과 연계한 2022학년도 학예 스노우 인 더 월드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했습니다. 또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모두 마치고 돌아오는 학생들이 증가하면서 지난 1월에는 올해 2학기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35개국 227개 교에 대해 548명 내외의 학생들을 모집했습니다. 국제협력본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코로나로 인해 2019에서 2021년도에는 평균 파견 인원의 50% 미만으로 교환학생 파견 인원이 줄었으나 2022학년도 2학기부터는 파견 인원이 회복되는 추세라고 합니다. 타국에 갔을 때 이제 코로나 등의 사태로 다시 좀 문제가 발생할까 봐 교환학생을 신청하는데 그 점을 많이 고려를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정상화가 좀 완료된 국가들에 가고 싶어서 그 중에서도 정상화가 좀 빨리 된 편인 영국으로 교환학생 가는 장소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완전히 새로운 장소에 가서 혼자만의 삶을 시작해보는 거라서 그 점이 조금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사실 20학번인 만큼 대면으로 대학 생활을 할 기회가 많지 않았고, 또 뭔가 새로운 시작을 비대면으로 했던 만큼 조금 아쉬움이 컸는데, 새로운 장소에 가서 한 학년의 시작이기 때문에 새로운 느낌도 있을 것 같아서 그 점이 많이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국제협력본부를 통해 참여할 수 있는 국내외 프로그램 정상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관련 규제들이 완화됨에 따라 우리 학교 국제협력본부의 여러 프로그램들이 오프라인으로 재개됐는데요. 참여를 원하는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잘 확인한 후 지원해 대학생활 동안 새로운 환경과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SUB 뉴스 정유진입니다. 5월 다섯째 주 단신입니다.
학예 계절 수업 수강료 1차 납부 기간은 5월 30일에서 6월 3일 금요일까지입니다. 지방선거일인 6월 1일 수요일은 제외됩니다. 2022학년도 학예방학 집중근로 프로그램 신청 기간은 5월 24일부터 6월 2일까지입니다. 근로기간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입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2022학년도 2학기 교내장학금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신청 및 서류 제출 기간은 6월 17일까지이며 마이순우 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를 선발 기준으로 하는 교내장학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2022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5월 5째 주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학우 여러분 고맙습니다.